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이고 이제 생식과 유전 에너지와 전환과 보존, 에너지 전환과 보존 결과 우수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생식과 유전. 아무튼 생식과 유전 이거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에서는 그래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생명과학은 원래 대부분 외우면 좀 거의 해결되는데, 물론 여기도 외울 게 많지만 이걸 좀 이게 계산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여기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장과 생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장은 이렇게 뭐 쭉쭉 자라나는 거고, 생식은 자손을 낳는 거예요. 자손을 낳아서 이제 자손을 기르는 과정이 될 거고. 자, 근데 여기 이 생장에 있어서 여기 큰 나무랑 작은 나무의 차이가 뭐냐면 세포의 크기 차이가 아니라는 거야. 세포의 개수 차이라는 거예요. 세포가 뭐 얘가 지금 뭐 하나 둘 세 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생장을 하려면은 세포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포 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야. 세포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생장한다라는 것은 세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세포도 커지긴 커져요, 사실. 세포가 살아가거든요. 하나의 어떤 생명 활동을 하면서 세포가 원래는 좀 조그맸었어. 그게 커져. 근데 계속 커지질 않아.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은 얘가 분열을 해요.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인데, 나뉘어지기 전, 분열 전을 모세포, 엄마세포다 이거죠. 모세포. 분열해서 생긴 두 개의 세포를 딸세포라고 합니다. 이걸 딸세포, 이걸 모세포라고 해. 근데 나중에 딸세포가 자라나면 다시 또 모세포가 될 수 있는 거죠. 엄마세포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세포 분열은 근데 왜 하냐?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다 보면 커져요. 커지면 표면적이 늘어나. 왜냐면 커지겠지. 이게 늘어나겠지. 근데 그 비율보다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이 더 커요. 이거를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 하다 보면 그런 거 아는데, 얘가 만약에 가로 세로 높이가 2배로 늘어나요. 이렇게 2배로 늘어나. 그러면 이제 면적비는 원래 제곱비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그 높이가 2배가 되면은 표면적은 이제 2배가 되면 표면적은 제곱이 돼요. 표면적은. 근데 부피 있지,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이것도 2배, 이것도 2배, 이것도 2배가 되니까 2의 세제곱비가 돼요. 세제곱비. 부피는 세제곱비가 되고 면적은 제곱비가 됩니다. 면적은 왜 그러냐면 여기 얘가 2배가 되고 2배가 되면 이 면적은 4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얘가 부피가 8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 세포가 필요한 물질도 8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은 4배가 됐기 때문에 8배만큼의 물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표면적이 4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물질 교환의 효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그 표면적이 적어졌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라는 거죠. 세포는 그래서 부피가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하여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를 유지를 합니다. 좀 커지다가 너무 커지잖아. 그러면 분열을 해요. 근데 이런 이유도 있는데, 이런 이유도 있고, 사실 너무 커지면 세포가 터져. 세포막이 못 견디기 때문에
분열해야 돼. 자, 그래서 세포는 분열한다. 근데 왜 분열하는 이유가 뭐냐? 부피 증가하는 것보다 표면적 증가가 좀 더 적어. 그래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요. 물질 교환에 불리하다라는 거. 20쪽에 잠깐 보세요. 20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야. 만약에 얘가 뭐 이게 그 묵 같은 건데, 우무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묵 같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식용색소를 한 10분 정도 두면 이렇게 스며들겠지. 이렇게 스며들어. 근데 이 안쪽은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필요한 물질들은 지금 흡수가 안 된 거지. 근데 이게 표면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돼? 안에까지 다 흡수가 된 거죠. 얘가 더 살아가는 데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피는 똑같아. 부피는 8부피인데 표면적은 얘가 안쪽에 이렇게 잘라지면 어떻게 돼? 이 안쪽에 표면이 또 생기잖아요. 안쪽에 표면이 또 생기잖아. 그래서 그거 표면적은 얘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게 더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하면 물질 교환에 효율적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표면적이 늘어나니까. 20번 한번 20쪽에 있는 문제 풀어봐 주시고 해보십시오. 이 과정 1에서 우무 조각 전체 부피는 A가 B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 우무 조각 부피는 똑같은 거거든요. 8대 8.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우무 조각의 표면적은 B가 A의 2배다. 표면적은 이 B가 A의 2배 맞잖아, 그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식용색소 용액은 우무 조각이 모두 잠길 정도로 넣어야 되고, 우무 조각의 크기가 클수록 식용색소가 중심까지 물든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A, B 우무 조각 전체로 스며드는 식용색소의 양은 같지 않지. 같다 아니지. 조각이 작은 애가 더 많이 스며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계산해서 알아보자 이거야. 표면적이 지금 요게 2는 4일 거 아닙니까? 근데 4인데 6면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24가 될 거고, 그 다음 부피는 1이었던 애가 8이 되겠죠. 8. 그쵸?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그래서 부피 대 표면적은 8분의 24니까 여기 3이야. 3.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부피분의 표면적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24, 니은에 8, 그 다음에 지그에 3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가 세포라 할 때 물질 교환의 효율이 더 높은 것은 B가 되겠죠. B죠. 그게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이, 미안해. A라고 했구나. 지금 난 위에 실험을 생각하면서 얘기했네. A가 되겠죠. A라고 써야 되고, 여기서는 A라고 써야 되고, 그거는 이제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이 클수록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세포가 좀 자라나다 보면은 세포 분열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세포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포 분열이 그 세포한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염색체거든요. 염색체, DNA. 이 DNA를 세포 분열할 때 똑같이 나눠줘야 돼. 지금 이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야, 이게. DNA를.
DNA를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염색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염색체는 원래는 평상시에는 이 핵 안에 있어요. 핵 안에 있는데 좀 풀어져 있어. 평상시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뭉쳐 있는 게 아니고 뭉쳐 있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풀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세포 분열하기 전에, 세포 분열해야 될 때 이제 풀어져 있던 실이 분열할 때는 응축이 되어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된다. 이 막대 모양으로 보이는 애를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염색체. 얘를 DNA가 풀어져 있었는데 이 단백질과 DNA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뭉치냐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요거 반쪽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사를 잘 가려고 포장 이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이렇게 뭉쳐진 형태를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염색체. 염색체라고 하고, 그 염색체는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는 염색체인데 요 하나 있지, 요 하나는 염색 분체야. 그림을 잘 봐야 돼. 얘는 염색체인데 요거 하나는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염색 분체. 알고 보면 분신 같은 거, 분신. 그래서 얘 둘이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요거 한쪽 나눠가지면은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염색 분체는 세포 분열하기 전에 DNA가 복제되어서 형성된 거예요. 복제를 해놔요, 미리. 그래서 유전 정보가 동일해. 이거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염색 분체라고 하는 애들은 유전 정보가 동일한데, 뒤에 보면 이제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상동 염색체. 얘네 둘은 모양하고 크기는 똑같거든요. 근데 얘네 둘은 유전 정보가 동일하진 않아요. 일단 염색체를 만들 때 두 세포로 DNA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동일한 애를 복제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다. 그 애를 염색 분체라고 해요. 염색 분체. 그리고 이 염색체는 단백질과 DNA로 되어 있는데, 이 DNA는 원래 되게 길다란 거야. 되게 길다란 분자야 이게.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자.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위를 유전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특정 유전자가 여기 있고 또 여기 유전자가 또 있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여기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으라고 하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훨씬 더 많아. DNA보다. DNA랑 유전자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DNA 중에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상동 염색체는 뭐냐? 일단 정의가 뭐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의 쌍을 말해요. 모양이랑 크기가 같아. 그거를 상동 염색체라고 해. 그러면은 뭔가 유전자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게 존재하냐면, 엄마한테서 하나를 받는 거고, 염색체를.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각각의 유전자를 반씩 물려받은 거야. 그래서 이게 엄마 유전자랑 아빠 유전자랑 완전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얘네 둘의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유전 정보가 다른 거야. 모양이랑 크기만 같은 거야. 근데 염색 분체는 요거를 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고 유전 정보는 달라. 유전 정보 달라. 엄마한테서 받고 아빠한테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염색 분체는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복제를 해놓은 거예요. 세포 자기가 살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는 유전 정보가 똑같아요. 염색 분체는.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뭔지 아셔야 되고,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상염색체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갖는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다 있어야 되는 염색체야. 근데 성염색체는 서로 남녀가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염색체예요. 그래서 사람이 46개의 염색체가 있거든요. 총 46개. 그 중에 2개는 성염색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염색체 사진인데 번호는 1번부터 22번까지 써져 있고 여기 2개가 따로 있죠. 근데 이게 22번은 이제 첫 번째 쌍이라는 거야. 이게 한 개라는 뜻이 아니라 염색체가 지금 하나,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4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게 하나야. 여기 하나. 여기 한 개야. 요거 염색 분체가 이 둘은 염색 분체예요. 그 염색체를 셀 때는 이거를 하나로 세셔야 돼. 염색체 세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나, 둘, 이 2개야, 2개. 첫 번째 염색체는 2개가 있어요. 왜냐면 상동 염색체로 존재하니까. 엄마한테서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거부터 해서 번호를 먹여가지고 쭉 하면은 22쌍이 나오고, 22쌍이긴 한데 총 44개지. 왜냐면 한 쌍당 2개씩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맨 끝에는 XX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 남자도 똑같이 22개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 XY야. 여기가 성염색체, 성염색체. 성염색체는 달라요, 남녀가. 여자는 XX고, 똑같은 게 2개 있고요. 남자는 이거, XY, XY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성별의 구별 없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성염색체는 성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남자는 XY, 여자는 XX입니다. 다 합치면 46개죠. 다 합치면 44개에다가 이거 2개 합치면 46개죠.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정상적이면 그래. 근데 이게 정말 이제 비정상적이어가지고 뭔가 하나가 더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은 되게 어떤 큰 질병이 돼요. 하나 더 있으면 뭐 어쩐가 싶은데 그건 뭐 완전 좀 고칠 수 없지 사실. 유전병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되게 큰일 나는 거지 사실. 46개 가지고 있고요. 초파리는 8개, 벼, 완두, 감자, 뭐 개, 고양이, 침팬치 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어떤 더 고등한 생물은 아니야. 뭐 사람이 뭐 당연히 개나 뭐 이런 애들보다 더 고등한 생물이니까. 자, 근데 침팬치와 감자는 다 48개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염색체 개수가 같다라고 해서 같은 생명체가 되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면 자, 개수는 똑같아도 염색체 모양이나 그런 크기 등은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염색체를 표기하는 방법인데 EN으로 쓸 때가 있어요. EN은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존재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염색체는 EN은 46개 뭐 요렇게 쓴다라는 이야기는 총 23쌍이 있는 거고 2개씩 결합해서 이제 하나의 쌍이 되어 있는 거고, 개수는 44개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쓸 때가 있어. n은 23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한 쌍으로 있는 게 아니야.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생물의 생장은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세포 분열 전에는 모세포라고 하고, 모세포. 분열하여 만들어진 두 개의 세포를 딸세포라고 한다. 자, 크기가 작을수록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되어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을 염색체라고. 염색체. 이게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염색이 잘 되는 물체다 이런 뜻이야. 원래 염색을 시켰더니만 잘 되는 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염색을 시켰더니 이게 염색체가 이게 염색이 잘 돼. 이게 염색체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같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구성이 돼요. 체세포에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이건 단순히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예요. 유전자가 같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체세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통 세포를 체세포라고 하는 거야. 생식 세포가 따로 있는데 그거 말고 체세포.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이며 이 중 염색체 중 상염색체는 44개고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는 2개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자, 세포 분열하기 전에 일단 26쪽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했죠.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 세포가 둘로 나뉘어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세포 크기가 커지면 부피분의 표면적 값이 작아진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많이 증가하는데 표면적은 조금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작아진다가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 그러니까 부피도 증가하고 표면적도 증가하는데 부피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작아지는 게 맞죠.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로 세포 수를 늘려 생장을 한다. 맞아.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많은 그런 생물이지. 자, 앞에서 나왔던 실험인데 우무 조각의 단면에서 색소가 이동하는 거리는 A보다 B가 길다. 거리, 이동하는 거리. 거리는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스며드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거리는 똑같은 거고, 우물을 세포로 가정할 때 물질 교환이 효율적인 것은 B보다 A다. 맞죠? 그 다음 부피분의 표면적 값은 A가 더 크죠. B보다 A가 크다. 맞죠? 이은 B가 4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염색체를 나는 이거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거야. 아무튼 나가 염색체를 의미하고, 가는 각각을 말하는 거야. 아무튼 가는 염색 분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연결된 요 B가 DNA고,
A는 요 동글동글한 애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단백질이야, 단백질. 근데 그 중에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유전자. 그러니까 DNA에 많은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DNA가 하나로 유전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DNA 중에 어떤 부분들이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A는 단백질, B는 유전자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상동염 색채다. 그게 아니야. 상동염 색채는 잘 들으세요. 요렇게 생긴 애를 또 그려야지 상동염 색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1번 틀렸네 일단. 나는 염색체가 맞고요. 나는 분열하는 세포에서 관찰된다. 이 맞아. 분열하기 전에를 간기라고 하거든요. 간기 때는 염색체가 안 보여요. 그냥 풀어져 있어가지고. 다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맞고. 다는 나에 포함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네. 다는 나에 포함되어 있다. 유전자, 염색체에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상동염색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아직 간기를 잘 모르는구나. 간기 때는 얘가 관찰이 안 돼. 간기는 사이간자야. 하여튼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라는 거야. 그때는 염색체가 없어요. 염색체가 보이질 않아. 가가 복제되어 나가 된 게 아니야. 꼭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걸 복제해서 얘 옆에 있는 애를 만드는 거야. 가를 복제해서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엄마한테서 받았다면 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다. 네, 이게 맞아.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염색체. 그 다음에 6번에 옳지 않은 것은, 여기 22번까지는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있어야 되고, 남녀. 근데 이제 요 끝에 보면은 얘가 다른 게 있고 같은 게 있어. 같은 거는 XX고 다른 거는 XY인데, 이 남자죠, 남자. 나가 남자고요. 가가 남자고요. 나가 여자입니다, 여자. 자, 사람의 체세포에는 44개의 상염색체가 있다. 맞아. 가가 남자고 나는 여자다. 맞죠? 가에는 A에는 아버지에게서, 이거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구나. 자, 아빠가 X, Y가 있어요. 그러면 X를 딸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거고, 엄마는 둘 다 XX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물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항상 X를 물려줘. 누구에게든, 딸에게든, 아들에게든 X를 물려줘. X를. 둘 중에 하나를. 아빠는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고, X는 딸에게 물려주는 거야.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의 Y 염색체를 받는 거고요. 엄마한테는 X 염색체를 받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X거든. 이게 A가 이거 엄마한테서 온 거지. 왜냐면 이 Y는 누구? 아빠밖에 없거든요. Y는. 그래서 Y를 아빠한테서 받은 거고 X를 엄마한테서 받은 거고. 자, B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틀렸죠? 바뀌었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에는 23쌍의 상동염색체가 있다. 맞아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말하는 건데, 여기까지도 얘도 XX이기 때문에 22쌍이 아니라 여자는 23쌍의 상동염색체가 있는 거고요. 나의 성염색체 중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맞아. 이게 둘 다 XX인데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예요. 답은 3번. 세포 분열은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조금 어려우니까.